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 남친, 전 여친과 헤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가 상대방과 꽤나 진득한 연애를 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사람과 계속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갈팡질팡 고민을 할 때는 사실 상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라고 함은 크게 보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건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이런 게 아니더라도 5년, 10년 후에는 내가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서 살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경우예요. 연인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예전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때는 내가 내 삶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또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고 계획도 있고 우리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진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의 나는 그렇지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방과 내가 계속 만나야 하는 사이인 건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인지, 어쩌면 이대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사실 어떤 쪽으로든 관계에 대해서 아주 큰 고민을 하지 않게 돼요. 내 목표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곧바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짧게 고민을 하고 빠르게 관계 정리를 하겠죠. 반대로 이 사람이 내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짧게 고민을 마치고 앞으로 어떻게 더 신뢰를 쌓아갈지에 대해 고민을 할 겁니다. 결국에 모든 것은 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항상 새겨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는 관계에 고민이 될 때 참고해야 될 부분이 지금 내가 상대를 성장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지, 반대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인지, 이 두 가지 포인트예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내가 긍정적으로 답을 내밀 수 있다고 하면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가 상대를 성장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라는 건 진짜 내가 작정하고 얘를 바꿔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감정적으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펼치기 바쁘기 때문에 서로 서운해하기만 하고 또 서로 좋을 때만 표현을 하고 뭐 하나 꼬투리라도 잡으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만약 이런 관계라고 하면 우선 나부터가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나 스스로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하나씩은 있을 거잖아요. 또 이런 게 있다면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요. 이것도 내가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 자체로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지를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내가 연애 초 때처럼 원래 내가 하던 것들만 잘 해나간다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봐도 그렇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고 하면 이 관계는 고민을 마칠 때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배울 점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너한테 배운 게 많았고 이 연애를 통해서 배운 게 많았어. 사실 이런 말 한두 마디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와닿는 게 있어야 되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절대로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나만 바뀌어야 하냐?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 입장에서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 경험상 저도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게 관계가 변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 타이밍에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만 바뀌고 상대방이 안 바뀌면 어차피 이 관계는 똑같다. 연애는 둘이서 하는 거다. 물론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나는 안 바뀌었잖아요. 진짜 이 관계를 위해서 나 자신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못해도 3개월 이상은 노력을 해보면서 나중 가서 이런 말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저도 어릴 적에는 그랬지만 기껏 노력한답시고 일주일 정도 노력을 하고 상대가 알아주길 바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만 노력을 해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가능성을 베팅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상대를 바꾸려고 해봤자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고 그 관계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매주 상대를 3번씩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한 번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때 사실 나는 상대의 의도를 파악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연애 초반에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초반에는 이렇게 해줬는데 나중에는 왜 안 해주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미 일찌감치 상대의 의도를 파악을 했어요. 근데 내 욕심에 상대의 의도를 외면한 거죠. 사실 초반부터 그랬든 나중에 그랬든 상대가 일주일에 나를 한 번씩만 만나고 싶어 하는 게 과연 상대의 잘못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도 상대방이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자주 보고 싶은 입장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꼭 3번씩 보자고 상대를 닥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일주일에 3번 어쩌면 그 이상 보고 싶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을 만날 때도 여느 때처럼 하루 종일 풀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한 2시간만 만난 후에 나 사실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집을 가봐야 될 것 같다. 또는 엄마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어서 들어오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남의 아쉬움을 상대에게 남기는 거죠.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가 나를 더 만나고 싶게끔 유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상대를 닥달해도 상대의 마음이 변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정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애초에 상대가 똑같이 나와 3-4번 이상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지체 없이 헤어지고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선 내용과 조금은 비슷한 맥락인데 상대가 나를 덜 사랑하는 게 과연 상대 탓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상대가 예전만큼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이 만남을 이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진짜 상대가 날 안 좋아하게 된 게 상대 탓일까? 전 아무리 높게 쳐줘도 상대방의 잘못 49, 나의 잘못 51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문제를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나의 말투, 나의 태도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왜 마음이 식었는지 분명히 해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왜 헤어지고 나서야 알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잖아요. 번외로 상대가 쓰레기여서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어서 나를 떠난 거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똥을 밟은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쓰레기를 고른 것도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51점이라는 잘못을 부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애를 하고 끝나도 이 사람은 나의 공간을 벗어나서 자기의 삶을 살게 되겠지만 나는 여전히 이 공간, 내 공간에 남아서 나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해하고 슬퍼하면서 자책하기 위함이 아닌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더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해보자면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관계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앞선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 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도 못할 것 같고 그 사람 또한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만 더 많이 주는 사람인 것 같다고 판단이 들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고민을 끝마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